돈의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단기의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유통시장과 함께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클래스. 잠깐만 너무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을 알아야 제가 좀 더 깊은 얘기들을 하는데, 지난번에 뭐 얘기한 거 한번 보시고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돈돈 클래스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고민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시중에서 IPO가 뭐냐면 상장한다고 하는 얘기하죠. 공모주, 이것과 관련돼서 발행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발행시장과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말이 이제 유통시장이거든요. 유통시장. 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함께 얘기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IPO, 상장, 공모주, 요건 이제 발행시장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발행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시장까지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에 속성이 있어요. 돈의 속성.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요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업이 돈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원래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 인력, 기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자본이라는 걸 필요로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죠. 물론 가게도 필요로 합니다. 가게. 가정.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 사야지 라고 하는 것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또 정부도 돈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걸 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가게나 정부도 돈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리상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면 수요가 있으면 이제 공급이 있어야 되죠. 돈을 공급하는 것. 돈을 공급하는 건 대체적으로 다 가게가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가게의 주인인 여러분들 같은 근로자들, 예를 들면 근로자인 경우는 그 노동력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그거에 따른 급여를 받아서 급여의 일부는 현재 소비를 하고 나중 소비를 위해서 저축이나 투자로 돈을 남겨가지고 금융회사에다 이제 맡기는 거기 때문에 돈을 금융회사에 맡기는 것, 이게 이제 돈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기업도 하기도 하고 정부도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가게가 그 돈의 공급자입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 돈의 두 가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기업이 돈을 필요로 하는데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단위가 아니고요. 수십억 또는 수천억, 뭐 이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단기 돈이 아니고 굉장히 기간이 좀 깁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올릴 때까지 5년, 10년 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장기의 돈을 필요로 하는 거죠. 돈이 좀 커야 된다라는 거하고 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기업에 필요한 돈의 속성입니다. 반대로 가게는 소액입니다. 소액. 뭐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금융회사에다가 예치를 하고 언제 필요할지도 모르는 단기의 돈이죠. 단기.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돈의 색깔은 거액이고 장기고, 가게가 공급하는 돈의 색깔은 소액이고 단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치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금융시장 내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액의 돈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거액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 필요한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되죠. 이 돈을 모으는 제도가 바로 주식회사에서 주식이라는 거를 형태로 해가지고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큰 돈을 1,000억, 1조 이렇게 큰 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바로 발행시장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공모주라고 하는 걸로 설명드리면 쉬운데, 그렇죠. 처음에는 회사가 시작해가지고 주식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통해가지고 1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점점 회사가 커집니다. 그리고 체계를 갖추죠. 우리가 회사의 내용들을 공개하는데 문제가 없어, 브랜딩도 잘 돼 있어, 우리가 만드는 상품의 경쟁력도 있어, 세계적인 시장도 확보하고 있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점 커지면 이게 그 돈 가지고 안 되죠. 몇 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금융회사 너네들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돈들을 좀 모아봐. 현재 우리 회사의 실적으로는 회사 가치가 한 주당 뭐 2만 원인데 15,000원 정도에 우리 회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러면 나중에 이게 3만 원이 가든 4만 원이 가든 다 너네 거잖아. 이게 이제 주식에 대한 개념으로 공모주를 모은다고 얘기하죠.
공모주 시장에 여러분들이 끼어들 수 있는 방법은 뭐 공모주 청약도 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또 끼어들어 가지고 뭐 펀드 형태로든 하여튼 돈이 수시로 많이 몰리는 이 발행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 소액의 돈이 거액의 돈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발행 시장은 무슨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류나 행정상으로 금융회사에서 돈 모아 우리가 발행한 주식 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뚱땅뚱땅 딱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발행시장 어디 갔어? 발행시장 구경하고 싶어. 발행시장 구경 못합니다. 물론 그 돌아가는 내용들을 다 설명하면 존재하는 거는 알기는 하지만 특정한 어떤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열리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액의 돈들이 여러분들의 돈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공모주를 청약한 어떤 이런 회사에 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의 소액의 돈이 기업의 거액의 돈으로 되긴 했지만 소액의 돈이면서도 단기여야 되거든요. 단기.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순간 이미 장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기화된 돈을 이렇게 오랜 동안 우리는 회사가 망하거나 회사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는 너네가 우리한테 준 돈은 우리가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이라면 한 3년이죠. 주식은 영구자본이기 때문에 영원입니다. 예. 이렇게 영원히 있는 또는 3년 동안 있는 이 기업으로 온 돈을 내가 갑자기 필요할 때 그 돈을 현금으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같이 존재해야 이 발행시장이라고 하는 처음에 소액을 거액으로 만드는 상황 하에서의 시장과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액의 자금이 언제든지 단기의 자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통시장이 함께 존재해야만 가게가 공급하는 돈, 기업이 그 필요로 하는 돈이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뭐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뭐 이런 것들이 그 유통시장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언제든지 상장된 주식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돈으로 바꾸려면 유통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처음에 유년기를 거칠 때까지는 그 발행시장, 유통시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이제 회사가 막 성장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발행시장, 유통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좀 더 큰 규모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할 때 발행시장을 통해서 가계의 소액의 자금들을 모아서 거액의 자금을 만드는데 거액이면서 장기의 자금들은 언제든지 돈의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단기의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유통시장과 함께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됩니다. 물론 발행시장은 처음만 열리냐? 그건 아니죠. 나중에 유상증자를 할 때 또는 다른 증자를 할 때 또 한 번 발행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역시 발행시장을 통해서 추가 공급된 자금은 또 유통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해가지고 원하는 단기 자금화를 하기 때문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이런 측면에서 뭐 유통시장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거래하는 게 유통시장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통시장 자체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거래하고 9시부터 3시 반까지 4시까지 이렇게 거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발행시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죠. 금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구분이 뭐 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 그 다음에 단기금융시장, 장기금융시장, 거래소시장, 장외시장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직접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 채권의 발행시장은 기관 투자가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서로 공급과 수요를 결정해가지고 기업한테 자금을 넘겨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주식의 발행시장은 공모주 시장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고요. 기관 투자가는 금융권, 증권회사, 은행 이런 데들이 대부분 기관 투자가인데 기관 투자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요. 주식시장, 거래소시장, 코스닥은 주식에 관련된 유통시장, 채권은 직접 증권회사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시면 유통시장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명확히 구분하실 줄 알고 발행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접근하기에는 공모주, 그렇게 되면 그거는 소액의 자금을 거액의 자금으로, 그러면 거액이면서 장기의 자금을 다시 소비자가 원하는, 가게가 원하는 단기 자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유통시장을 통해서 매매를 하면 언제든지 현금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흐름 속에서 아니면 금융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엉클즈의 돈돈 클래스 오늘은
발행시장, 유통시장, 유가증권 시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